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3.2, 구미 1.6, 안동 2.3, 포항이 3.4도를 기록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구미 13도, 안동 11도, 포항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꽃샘 추위도 풀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4도 등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등 13도에서 18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무공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던 대구의 3곳 가운데 2곳, 그리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수성을 지역이 당초대로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동구 을은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총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무공천 발언으로 대구의 해당 지역 후보들에게 후보 등록 마감일 하루는 그야말로 길기만 했습니다. 불출마 위기에 처했던 대구 동구갑 정종섭 후보와 달성군의 추경호 후보는 국회까지 찾아가 김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후진적인 후퇴 행위로서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공천 탈락에 반발한 주호영 의원의 신청으로 공천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수성을 이인선 후보도 곧바로 국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분은 무공천 방침을 받았지만 저는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 후보 3명은 김무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추인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유일하게 참가하지 않아 궁금증을 낳았던 동구을 이재만 후보는 최고위가 무공천을 확정하면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재만 후보 측은 충격에 휩싸였고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좀 통탄해 하시죠. 우리 지금 오늘 진정이 안 돼요. 하루 사이에 희비를 엇갈리게 한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속에 대구는 후보 등록 마감에 임박해서야 전체 12개 선거구의 새누리당 공천이 완료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 모두 마감이 됐죠. 대구 경북에는 25개 선거구에 72명의 후보가 등록해서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총선 대진표는 어떻게 짜여졌는지 박재형, 권인수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으로 등록 마감 시간까지 홍역을 치렀던 대구는 모두 12개 선거구에 38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죠. 대구의 정치 1번지 수성갑에는 예상대로 새누리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두 거물 정치인이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수성을에는 새누리당 이인선, 무소속으로 나서는 주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후보가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동구갑은 새누리당 정종섭,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유성걸 의원, 민중연합당 황순규, 한국국민당 성영모 후보까지 모두 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역시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었던 동구 을로 가보겠습니다. 무공천으로 새누리당 후보는 없고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 2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북구갑은 새누리당 정태옥, 무소속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국민의당 최성민 후보 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북구을은 새누리당 양명모,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홍일학 의원, 정의당 조명래 후보, 친반평화통일당 박하락 후보 등 4명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달성군을 한번 보시면 새누리당 추경호, 무소속 구성재,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후보 4명이 등록했습니다. 중랑구보는 새누리당 곽상도, 무소속 김구, 박창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노동당 최창진 5명이 대결을 펼칩니다. 서구에는 새누리당 김상훈 현 의원, 무소속 서중현, 손창민 후보가 격돌하게 됐고 달서구갑에는 새누리당 곽대훈 후보와
녹색당 변홍철 후보 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달서구을은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용 후보가, 달서구병은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친반통일당 김부기, 무소속 조석원 후보가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경북 지역은 13개 선거구에 34명의 후보가 등록해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1대1 맞대결 구도가 많습니다. 구미갑은 새누리당 백승주 후보와 민중연합당 남수정 후보 등 2명이 등록을 했고요. 구미을은 새누리당에서 단수 추천을 받은 장석춘 후보와 이 지역구 현 의원이죠.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태환 의원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경산은 친박계 좌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정의당 배윤주 후보가, 김천 지역은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무소속 박판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영천 청도는 같은 경찰 출신인 새누리당 이만희 후보와 무소속 최계문 후보가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고, 고령 성주 7곡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이 펼쳐집니다. 포항 북구로 가볼까요?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와 무소속 박승호,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정의당 박창호 후보 등 4파전이 펼쳐지게 됐고, 포항 남울릉에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무소속 이명숙, 민중연합당 박승옥 후보 등 3명이 등록했습니다. 경주는 새누리당 김석기, 무소속 정종복, 무소속 권영국,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후보 4명이 이번 총선에 나섰고, 안동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성노, 국민의당 박인우 후보 등 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영주 문경 예천은 새누리당 최교일, 무소속 김수철, 더불어민주당 엄재정 후보가, 영양, 영덕, 봉화, 울진에서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과 무소속 이귀영, 무소속 홍성태 후보가 각각 3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대가를 제공받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달서구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줬고, B씨는 선거 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2명에게 각각 200만 원과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 9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대구 지역 사전투표소 139곳 가운데 1층 또는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84곳, 60.4%라면서 이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인 20.4%보다 3배가량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층 이상 승강기가 없는 사전투표소의 경우 투표 사무원이 이동을 돕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서 불법 대출업체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빌리면 벗어나기가 힘든 구조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했던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대출업체 명함을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200만 원을 빌리면 66일 동안 매일 4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에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그런 대출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은행에는요? 은행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그렇고 은행 자체는 아예 그냥 할 수도 없고. 문제는 66일 중 3번만 못 내면 완불 처리,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계약 규정이었습니다. 매일 돈을 갚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처음 대출 금액 200만 원에다 빚을 갚기 위해 200만 원 정도를 더 빌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6만 원씩 66일을 갚아야 하고 지금까지 800만 원 가까이 업체에 줬지만 빚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대출이자가 무려 4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대출업체는 계약서도 주지 않고 김 씨의 인감 도장까지 가져갔지만 회사 이름조차 알려주길 꺼립니다. 거기 사업체 이름이 뭐예요? 사업체 이름을 누가 가르쳐주는데요? 사업체 이름을 왜 못 가르쳐주는데요? 불법업체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사업체 이름을 왜 없어요? 혹시 지금 따지는 게 안 썼겠다 이거 같은데. 법정 최고 이자는 25%, 대부업체는 27.9%까지만 이자로 받을 수 있지만 소극적인 단속으로 여전히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즉 국내 총생산의 80%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7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겁니다. 빚은 늘어나고 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지다 보니 불법 사채의 유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이라든지 각종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촘촘해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소득 그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수입이 가능하게끔 하는 사회구조가 돼야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제도를 현실화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개구리 소년 25주기 추도식이 오늘 와룡산 세방골에서 열립니다. 이번 추도식에는 개구리 소년 유족과 전국 미아 실종자 찾기 시민의 모임 등이 참여해 개구리 소년 사건 진상규명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난 1991년 사건 뒤 실종아동 관련법과 범죄 피해자 구조법, 공소시효 폐지, 사전 지문 등록제 등이 만들어져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아직 개구리 소년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혁신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에 속도를 냅니다. 대구시는 지난 연말 혁신도시의 주민 수가 전년 대비 180% 늘어난 5,900여 명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14,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하고 버스 노선 신설과 도시철도 1호선 노선 연장, 경부고속도로 유람나들목 건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7년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고 100병상 이상 병원 입주가 가능한 용지도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75%가 늘어난 384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도 69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등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01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해서 중구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상사업비 1억 6천만 원과 시상금 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달서구와 수성구를 우수기관으로 북구와 남구를 장려기관으로 선정해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지방세수를 많이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구군 사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 해마다 늘자 정부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했을 때 주는 신고 포상금이 기존 5천만 원에서 최고 2억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